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비지터 패턴에 대한 강좌입니다.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해주는 패턴인데요. 데이터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는 해당 데이터 클래스에 메서드로 추가해서 구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메서드가 아닌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분리해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추가할 때 기존의 소스코드 변경 없이 새로운 클래스 추가만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처리에 좀 더 집중한 패턴인데요.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에 컴포지트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단일 데이터와 단일 데이터로 구성되는 집합 데이터로 표현합니다. 다음은 비지터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인데요. 먼저 유닛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현하는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 리스트 클래스가 데이터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템 클래스가 단일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이 아이템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유닛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서 단일 데이터나 집합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현하는 sum 비지터 그리고 average 비지터가 데이터 처리를 나타냅니다. 이 sum 비지터는 데이터의 전체 합계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 average 비지터는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이 유닛 측에서 accept 메서드로 비지터 객체의 방문을 허락하고요. 허락받은 비지터 객체는 다시 비지트 메서드를 통해서 허락된 이 데이터의 값을 가져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행을 위해서 이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비지터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제대로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유닛 인터페이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지터 객체를 허용하는 이 accept API만 존재합니다.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나타내는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방문해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비지트 API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닛 인터페이스에서요.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에러를 잡기 위해서 다음처럼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임포트합니다. 다음은 단일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 아이템 클래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닛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 아이템 클래스는 정수값을 필드로 갖는데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이 유닛 인터페이스에 accept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이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단순히 이 비지터 객체에 비지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비지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로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집합 데이터인 이 아이템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보시면 유닛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닛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배열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배열 필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배열 필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메서드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데이터 타입은 유닛이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단일 데이터인 아이템 객체뿐만 아니라 집합 데이터인 아이템 리스트 객체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닛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API인 accept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유닛 타입의 객체를 이 객체를 인자로 해서 비지터에 비지트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코드는 모두 작성했고요. 다음은 데이터 처리를 나타내는 코드, 즉 이 세 가지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비지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작성했고요. 그러므로 이 두 개만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some visitor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는 이 sum visitor 클래스는 데이터의 총 합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합계를 기억하기 위한 sum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sum 필드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해야 할 이 비지트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시면요. 만약 방문한 데이터, 즉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아이템 클래스라면, 즉 단일 데이터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정수값을 얻은 뒤에 sum 필드에 더해줍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아이템 클래스 타입이 아니라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데요. 유닛 객체에 대해서 accept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집합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방문해서 이 비지터 객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균값을 계산하는 이 average visitor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average visitor 클래스도 이 sum visitor 클래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을 위해서 데이터의 전체 합계와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할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두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의 비지트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코드에 대한 파일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dist 폴더 밑에 비지터 폴더 밑에 이렇게 소스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확장자가 ts인 파일들을 모두 선택하고요. 그리고 모두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 폴더에 이 비지트 폴더 밑으로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dist 폴더 밑에 있는 확장자가 ts인 이 파일들을 모두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잘라내기에 대한 단축키가 Ctrl X입니다. 이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Ctrl X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소스 폴더 밑에 있는 이 비지터 폴더 이 위치에서 붙여넣기에 대한 단축키인 Ctrl V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파일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저처럼 코드를 dist 폴더 밑에 작성을 하셨다면 제가 방금 전 했던 것처럼 소스 폴더로 소스 파일들을 이동해 주시고요. 이미 소스 폴더 밑에 작성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슈퍼 챔피언입니다.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를 모두 작성했는데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ts에서 먼저 데이터를 정의하겠습니다. list1이라는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list1에 3개의 아이템 객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 객체에는 보시는 것처럼 10, 20, 40 이라는 정수값이 담겨져 있고요. 다시 list2라는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list2에 2개의 정수값을 담습니다. 그리고 list2를 list1에 추가하고요. 또 list3라는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list3에 정수값을 담고요. list3를 list2에 추가합니다. 이제 list1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의 전체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데이터 처리는 바로 이 SUMVisitor 클래스인데요. 이 SUMVisitor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list1에 accept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호출할 때 인자로 SUMVisitor 객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합계에 대한 최종 값은 이 sum 객체의 getValue 메서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list1의 평균 값을 얻는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 클래스들을 인풋하고요. 저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합계와 평균 값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해 주는 패턴입니다. 비지터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처리가 필요할 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기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지터 패턴은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구조를 컴포지트 패턴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 데이터와 집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비지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